50세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입니다. 여러분이 늘 먹는 익숙한 음식이 때로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너무나 친숙한 미역과 콩나물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생일날마다 뜨끈한 미역국을 먹으며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흰밥에 바삭한 김과 함께 올려 먹으며 집밥의 정을 느껴온 우리에게 미역은 바다의 보약이자 생활 속 음식이었습니다. 콩나물 역시 서민적인 반찬으로 늘 식탁에 오르며 해독과 기력 회복의 상징처럼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음식을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매일 먹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신장이 망가지고 혈관이 막히며 기억력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가 평생 투석을 해야 한다고 냉정하게 말할 때 깜짝 놀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나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미역은 혈관을 뚫고 혈압을 낮추며 암을 예방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천연 보약이 됩니다. 콩나물도 간과 심장을 보호하고 근육을 지키며 소화를 돕는 값진 음식이 됩니다. 오늘 저는 미역과 콩나물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피해야 할 조합, 그리고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식습관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는 미역이 반대로 어떻게 건강을 회복시키는 천연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제대로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미역은 단순히 해조류 중 하나가 아니라 50세 이후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먼저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몸의 신진대사와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후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요오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추위를 잘 타고 쉽게 피곤해지는 분들은 요오드 부족에서 오는 증상일 수 있으므로 미역을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역은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우유보다 4배 이상 많은 칼슘이 들어있어 뼈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타우린이라는 귀한 활성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보통 오징어나 문어에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역에도 꽤 높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몇 년 전 지훈님 65세 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미역국을 좋아해서 아침마다 챙겨 드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로감과 심박수 불규칙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에게 요오드 과잉 진단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미역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적정량과 조합을 바꾸자 몸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지금은 정해진 요일에만 소량을 섭취하며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미역은 잘만 활용하면 갑상선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혈압과 기억력을 안정시켜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얼마나,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역을 잘못 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자주 범하고 있는 미역 섭취의 3가지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미역이 가진 놀라운 힘과 적정량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미역을 잘못 먹어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역과 시금치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잘 녹지 않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원인입니다. 실제 의료 통계에서도 노년층 신장 결석 환자의 상당수가 칼슘과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함께 섭취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허리 통증이나 잦은 배뇨, 옆구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는 도토리묵과 미역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도토리묵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미역 속의 철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이 오랫동안 흡수되지 않으면 빈혈과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상담 중에 민수님 70세 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건강을 위해 도토리묵과 미역 샐러드를 자주 드셨다가 오히려 피로와 어지럼증이 심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을 알고 조합을 바꾸자 증상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셋째는 시판 조미김과 미역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조미김은 편리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대량 생산 과정에서 산패된 기름이 사용될 수 있고 소금도 과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름은 혈관의 산화작용을 일으켜 염증과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소금은 혈압을 올려 심장과 혈관을 더 큰 부담에 빠뜨립니다. 특히 평소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중장년층은 이런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하더라도 미역은 더 이상 위험한 음식이 아니라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역을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하고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여러분의 몸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역을 피해야 할 조합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반대로 몸에 이로운 음식들과의 궁합은 어떤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조합만 바꿔도 같은 미역이 건강을 지키는 천연보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소개할 세 가지 조합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특히 50세 이후의 몸에 맞춰 고안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추천 조합은 미역과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역의 요오드와 비타민 B군이 함께 작용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강화되어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을 미역에 싸서 한 입에 넣어 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도 편하고 부담도 적어 노년층에게 특히 추천됩니다. 두 번째는 미역과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으로 근육량 유지와 뼈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미역에는 칼슘과 요오드가 풍부하고 두부에는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풍부하니 이 둘이 만나면 골다공증 예방과 갑상선 균형 유지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간단히 구운 두부 위에 살짝 볶은 미역을 올려 드시면 맛도 있고 영양도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미역과 콩나물의 조합입니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어 간 해독에 좋고 미역의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액이 맑아지고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콩나물을 살짝 데친 후 불린 미역과 함께 들기름과 마늘로 무쳐내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혈관 정화 음식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익숙한 재료라도 올바르게 조합하면 약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에는 고혈압 약을 줄이게 된 경우도 있었고 기억력 저하가 멈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견줄 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음식, 콩나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값싸고 평범한 반찬으로 여기지만 콩나물은 50세 이후를 위한 보물 같은 식품입니다. 앞서 콩나물이 미역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단순한 부재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도 건강에 아주 유익한 기능을 지닌 훌륭한 식품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근육이 줄고
피로가 쌓이기 쉬운 시기에는 콩나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콩나물의 첫 번째 강점은 근육 유지와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4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매년 일정량의 근육을 잃기 시작하고 60세가 되면 한국인 3명 중 1명이 근감소증 위험에 노출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단백질 흡수를 돕는 아미노산과 이소플라본이 함께 들어있어 노년기에도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육류를 많이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에겐 특히 좋은 대안입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와 항염 효과입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이 고르게 들어있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폐와 기관지, 장 점막처럼 노년에 약해지기 쉬운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장기침이 오래가는 분들께도 매우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혈압 조절과 소화 촉진입니다. 콩나물은 칼륨이 풍부하여 과잉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해주고 이는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콩나물 속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과 결합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운동량이 줄고 변비를 겪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자연식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상담 중에 현숙님 68세 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식욕이 없던 그분은 콩나물을 그저 밥상에 올리는 곁들임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을 바꾸고 콩나물을 따뜻하게 섭취하는 습관으로 바꾼 후 몸이 덜 붓고 변비가 사라지며 활력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반찬이 몸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콩나물은 뼈와 근육, 장과 혈관, 면역과 기력까지 두루 돕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콩나물이라도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콩나물을 잘못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3가지 위험한 실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콩나물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조리법과 섭취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현숙님의 사례처럼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이로운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편함을 주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콩나물을 먹을 때 3가지 흔한 실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실수는 생콩나물이나 차갑게 조리한 콩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콩나물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생으로 먹거나 데친 뒤 차갑게 섭취하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찬 분들, 배가 자주 차가운 분들은 한두 번 먹는 것만으로도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콩나물을 차갑게 먹고 나서 며칠간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콩나물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것입니다. 시중 식당에서 판매되는 콩나물국 한 그릇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을 단 한 끼 만에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짜게 먹다 보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과 신장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고혈압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품질이 낮은 콩나물을 선택하거나 잘못된 보관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너무 짧거나 줄기가 지나치게 흰 콩나물은 화학 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물에 오래 담가두면 쉽게 무르고 상해버립니다. 신선한 콩나물을 고르고 제대로 보관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처럼 콩나물 역시 미역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섭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콩나물을 몸에 이롭게 먹기 위해 어떤 음식과 함께 조합하면 좋고 어떻게 보관하면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일 밥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나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효능이 배가 됩니다. 단독으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다른 재료와 어울렸을 때 간 해독,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까지 다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콩나물과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뛰어난 세 가지 조합과 함께 오래도록 아삭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콩나물과 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간의 채소라고 불리며 기력 회복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콩나물과 부추를 함께 들기름과 다진 마늘로 무쳐 먹으면 피로가 자주 쌓이거나 간이 예민한 분들에게 훌륭한 간 보양 음식이 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중장년층에게 추천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콩나물과 마늘입니다. 마늘은 항염, 항암, 기억력 개선 등 다양한 효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식품입니다. 콩나물과 마늘을 함께 볶아 먹으면 혈액정화 작용이 강해지고 몸속 독소 배출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잦은 음주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겐 해독작용이 뛰어난 이 조합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콩나물과 두부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이 풍부해 콩나물과 함께 끓이면 밤늦게 먹어도 부담 없는 가벼운 식사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로 콩나물 두부국을 드신 후 소화가 잘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속이 약하거나 고기를 자주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단백질 보충과 위장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이렇게 콩나물을 건강하게 조리했더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콩나물을 고를 때는 줄기가 너무 굵고 새하얀 것보다 가늘고 뿌리가 살아있는 은은한 노란빛을 띠는 콩나물이 더 자연스럽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집에 가져온 콩나물은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말고 키친타월이나 깨끗한 천으로 감싼 후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 신선실에 보관하면 아삭함이 오래갑니다. 보관 중간에 물이 고이거나 뚜껑을 자주 여닫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조리하고 잘 보관한 콩나물은 단순한 반찬이 아닌 노년기를 건강하게 이끄는 든든한 자연 보약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그렇다면 미역과 콩나물 중에서 누구에게 어떤 것이 더 잘 맞는가? 이 질문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역과 콩나물이 각각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합이 건강에 좋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국 미역과 콩나물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또는 나는 어떤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절대적인 우열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거나 짜게 먹는 식습관이 있는 분, 또는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미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요오드와 칼슘, 타우린은 갑상선 기능을 도와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나며 뼈 건강이 중요한 여성들에게는 적정량의 미역 섭취가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근육이 줄고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이나 간 건강이 걱정되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이라면 콩나물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비타민C, 칼륨이 풍부하여 근감소를 예방하고 간을 해독하며 장 기능을 도와줍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어 감기나 염증에 약한 분들에게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미역과 콩나물은 경쟁하는 음식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몸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적정한 양으로 안전하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에서 여러분의 몸과 잘 맞는 재료를 선택하고 그 재료가 가진 힘을 충분히 이끌어내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미역과 콩나물의 효능과 위험,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식품이 더 적합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 먼저 미역은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건미역 10지 이하가 적정량입니다. 생미역이라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섭취해도 무방하지만 되도록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을 살짝 풀어 저염 미역국으로 끓이거나 삶은 달걀이나 두부와 함께 샐러드로 조리하면 좋습니다. 조미김은 피하고 집에서 순수한 마른 미역으로 직접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콩나물은 일주일에 3, 5회, 한 번에 100, 15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소금 사용은 최소화하세요. 뜨겁게 끓인 콩나물국이나 볶음 또는 두부와 함께 가볍게 끓인 국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콩나물국을 추가하면 속이 편안하고 활력이 도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는 약이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몸에 맞는 양과 조합, 조리법이 곧 건강한 노년의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한 줄의 약속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미역은 일주일에 2번만 먹겠습니다. 콩나물은 꼭 따뜻하게 조리해서 먹겠습니다. 작은 다짐 하나가 남은 삶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